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건강한 남편이 될 수 있는 남자 유형 베스트 3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남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자기 자신의 변화인데요. 남자는 무언가를 이제 정복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다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비전들, 이제 나의 어떤 직업적인 성취들, 어떤 나의 일의 성취들에 있어서 확실히 나의 어떤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좋아하실 때 이제 일하는 남자, 그죠?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남자, 뭐 비전을 이제 원대하게 제시하는 남자한테 끌릴 가능성도 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현재의 직업이나 어떤 위치나, 그죠? 어떤 능력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원대한 꿈이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 남성분들이 건강한 남성일수록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원대한 꿈도 당연히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그 세상을 원대하게 내가 정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는 남자가 건강한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남성은요, 나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나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 한 사람만 변화하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우리 주변이 모두가 다 밝아지는 것이잖아요. 요 영향력, 내가 변했을 때 얼마나 주위가 밝아질 수 있는지, 내가 선하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이 될지를 이해하고 있는 남자가 건강한 남자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여정이었다면, 그 남자는 앞으로의 과정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남성성으로 흐르는 분일수록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악플러들 있잖아요.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만 고치려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손가락질에 이제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에 능동적인 남자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요,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남자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에 능하다는 것은요, 커뮤니케이션을 직업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언어적인 능력이 여자가 더 높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더 능통한 남자, 이런 것들 여자분들 많이 원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할 때 여자분들이 보통 더 많은 말을 하고 보통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열의를 보이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화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든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여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는 유형 중에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예 뭐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별로 그렇게 중요한 행위로 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런 남자분하고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정서적으로 고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제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정서적인 유익을 누리고 싶은 어떤 자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만족감을 누리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남자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서를 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살려면 당연히 이것저것 이제 주고받는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를 해서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네, 개인적인 공격을 하네 라고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그쵸,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이것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여자분들한테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남자분들도 상처를 받으면 그것들이 이제 해소를 못하고 이제 기도 가운데 이것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쓴뿌리로 남으면은 그 쓴뿌리를 어떻게든 이제 뭐 보복하거나 보응하거나, 그쵸, 원수를 내 손으로 갚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침묵을 하고 겉으로는 이제 되게 뭐 이렇게 친절한 척은 하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 앙심이
남아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은 겉으로 가장하는 것들은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 남자가 나를 지금 용서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느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을 때 이것들을 뭐 우리가 이제 저 상대방의 마음이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잘하는 남자는 그것들을 잘 털어내고 다시 사랑 가운데 이제 거하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아무래도 용서하는 사랑이다. 그것이 이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남자, 그 용서를 해봤던 남자, 그 용서를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남자만큼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큰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보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나 대신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남자, 쓴뿌리를 내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라지 않게끔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쓴뿌리를 계속적으로 제거하여서 사랑을 충만히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다라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댓글에 헵시바 채널을 보는 남자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렇죠? 형제분들이 리더로 세워진 가정도 자매 한 명이 변화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콘텐츠를 형제분이 보셨다면은 화이팅 네, 해드리고요. 건강한 형제로 이미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그쵸 참고하는 형제분이니까요. 너무 좋은 형제분이시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매분들은요, 이런 항목들로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형제분들 평가하기보다는요, 그쵸, 이런 방향으로 나도 이제 형제를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콘텐츠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콘텐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